네, 목요일 해외 주식 슈퍼스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핫 이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 소개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분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임건희 연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 시장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실적 시즌입니다.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이게 주가에 반영된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S&P 500 기준으로 약 80여 개의 기업들, 20% 수준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적 발표 후에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분기에는 그래도 다른 분기보다는 조금 주가 움직임이 덜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특히 이 중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들이 넷플릭스 그리고 치폴레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장마감 이후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약 5% 이상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넷플릭스 경우 올 상반기에만 신규 가입자 수가 2,586만 명으로 작년 한 해 신규 가입자 수인 1,864만 명을 가볍게 넘겼기 때문에 3분기에는 신규 가입자 수 증가세가 조금은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가이던스가 약 250만 명 수준이었고 시장이 예상하는 신규 가입자 수는 300만 명이 넘는 수준이었는데 실제로 3분기에 실제 가입자 수가 220만 명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네.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시장이 조금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래도 220만 명 순가입자라는 수치가 기저 효과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나쁜 수치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네. 넷플릭스는 시장의 기대를 좀 저버리는 신규 가입자 수에도 불구하고 3분기 매출액을 64.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약 23% 수준 성장한 매출액을 보여주었고요. 영업이익도 13.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34% 수준 네. 성장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에 출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에밀리 파리에 가다 그리고 에놀라 홈즈 등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인기를 상당히 끌고 있는 점 또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코너 맥그리거 다큐멘터리도 네. 봤는데 정말 재밌게 봤고 늘 그렇듯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기반을 해서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디즈니에서도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될 때 넷플릭스 CEO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 경쟁 심화가 콘텐츠 강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업계 1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경쟁사들과의 경쟁 즉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기회로 삼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스트리밍 업계 1위다운 1위 기업다운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 저희 시간 오늘 새벽에는 테슬라 그리고 반도체 장비 기업인 램리서치 등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분기 또한 실적에 있어서 레코드 하이를 갱신을 하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 그리고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기록을 했는데 매출액은 3억 9,700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작년 3분기 대비해서 196% 성장한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요. 또 상분기 생산량만 보면 14만 5천여 대를 생산을 하면서 작년 대비 51% 그리고 전분기 대비 76% 증가한 생산률을 보여주었고 고객에게 판매한 자동차 수는 13만 9천여 대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연간 판매 목표를 이번에도 50만 대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3분기에 13만 9천 대를 합해서 올 초부터 3분기까지 약 32만 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역으로 계산하면 4분기에만 판매 목표 대수가 약 18만 대를 가량 남는 것인데 목표를 이뤄낸다면 상당히 고무적일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분기에 실적 레코드 하이를 찍을 수 있었던 주요 배경으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있는 공장 가동이 재개되면서 생산을 잘할 수 있었고 또 상하이에 위치한 팩토리 또한 기가 팩토리 또한 전체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낼 수 있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 테슬라가 4분기에 18만 대 가량 아니면 그 이상을 판매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프레몬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램리서치 또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삭각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 뭐 SMIC 제재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한 우려가 상존을 하고 있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램리서치 같은 경우는 SMIC 향 매출 비중이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 램리서치 또한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프터마켓에서 2%가량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매출액은 3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저번 분기 대비해서는 14%가량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주당 5.2달러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쳤던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에도 지금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 램리서치 이렇게 또 실적 발표한 기업들에 대한 진단 한번 들어봤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워낙 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이런 실적 분석이 또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장 마감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좀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도 빵 기업들을 비롯해서 뭐 제약, 바이오, 항공 수많은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매일매일 마시고 있는 코카콜라부터 네. 시작해서 뭐 통신사 AT&T 그리고 뭐 인텔 등 오늘 주요 항공사들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있고요. 이외 다음 주에만 S&P 500 기준 내 약 90여 개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실적 발표 시즌에서 중요한 한 주가 되리라 보고 있고요.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분기에 S&P 500 기준으로 뭐 3분기 EPS 성장률이 작년 대비 20.5% 감소할 것이다라는 게 실적 발표 시즌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네. 최근에는 3분기 EPS 성장률이 조금 변동이 돼서 18% 수준만 감소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2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16% 수준 올라갈 것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유소비재, 산업재 그리고 에너지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EPS 하락폭이 작년 대비 31.6%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전분기보다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는 당연히 기저 효과로 인해서 아마 내년 초중반까지는 계속적으로 전분기 대비 계속해서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실적 시즌 대부분 업종의 하락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오늘은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었던 미국 대표 금융주인 뭐 JP 모간 그리고 네덜란드 대표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 그리고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대만의 대표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실적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기술주를 비롯해서 항공 그리고 바이오 제약 기업들까지 다음 주에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 또 중요하게 지켜보셔야겠고요. 오늘 이제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지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기업이 JP모건 체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또 기업 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최대 금융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융 기업이기도 하고요. JP모건 체이스는 현재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와 함께 미국 4대 은행으로 꼽히는 은행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도에 JP모건 그룹이 체이스 은행을 인수를 하면서 사명을 JP모건 앤 체이스로 바뀐 바가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금융 및 항공주 중에서 오늘 JP모건을 특히 뭐 소개드리는 이유는 현재 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아직까지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고 네. 이와 관련된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그래도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가 됐고 뭐 중장기적인 모멘텀에 이상이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 금융주 시가총액 1위 기업 JP모건 체이스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설명을 또 들어봤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들 앞서서도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어떤 부분 저희가 잡아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난주에 발표됐던 3분기 실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이익을 9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4% 성장을 했고 네. 전분기, 2분기 대비해서는 무려 1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저 효과 때문이라고는 볼 수 있겠고요. 이번 분기의 순이자 수익은 130.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 3분기 대비 8.5% 수준 감소를 했고 전분기 대비는 6.1% 감소했는데 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현재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 마진 감소를 피할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기업금융 IB 사업부의 성장이 돋보이는데 IB 사업부의 순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21% 올랐고 이는 수수료를 높였기 때문이다.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전년 대비 9%가량 이번에 올렸기 때문에 순이익이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트레이딩 부분의 수익이 작년 3분기 대비해서 30% 수준 올라주면서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올랐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현재 금융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고 가야 할 포인트가 대손충당금이라는 네네.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면 매출 채권이나 대여금에 당하는 회계 계정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회수 불능 추산액을 대비를 해서 미리 설정하는 충당금입니다. 보통 네. 회계 연도 말에 결산해서 실제로 발생한 대손액을 공제를 하고 충당금의 잔액이 남아 있을 때 회계 처리를 해서 잉여금으로 계산을 하고요.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 올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이 상당히 늘어서 올해 안에 못 받을 수 있는 돈들이 많다라고 볼 가능성을 상당히 크게 열어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JP모건 내부에서 정한 바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우선 이번 3분기에 추가적으로 대손 충당금을 6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분기에는 68억 달러를 기록한 것 대비해서 상당히 줄은 점이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금융주들 특히 투자은행이나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이 실제로 얼마나 잡히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마무리가 되는 분기에 실질적인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리고 대손 충당금에 대한 이야기 지금 네.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이제 JP모건 체이스 이야기를 해보자면 2분기부터 자사주 매입을 중단한다는 이야기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영향이 없을까요? 예,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지난 2분기부터 미국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주당 배당금을 현 수준인 주당 0.9달러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주를 방어한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시사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미국 및 글로벌 대표 금융주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저희는 과거 금융 위기 시에나 기타 굵직굵직한 위기 시마다 JP모건이 보여주었던 자본 활용 능력을 통해서 차별화된 역량 강화를 또 할 수 있겠다라고 한편으로는 기대를 할 수 있겠는데요. 08, 09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 베어 스탠스나 아니면 워싱턴 뮤추얼 등 대형 M&A를 통해서 자본 활용 능력을 보여주었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을 하면서 사업 역량을 확장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JP모건의 강점들이 이번 위기에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투자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얘기해 주셨지만 코로나 이후 떨어진 주가가 지금 절반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상황이고요. 중장기 모멘텀으로도 역량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유념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가장 또 궁금한 질문입니다.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예, 잔존가치 모델로 분석한 JP모건 체이즈의 상승 여력은 예상 하락의 10.3%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6%를 적용을 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49.3%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금융주 전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를 다 반영하고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향후 JP모건의 역량 강화 횡보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대장주인 만큼 지금 이제 49.3%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50%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았다는 점 굉장히 눈에 띄고요. 또 이제 하방 경직성은 충분하다라는 판단 나온 만큼 투자 또 긍정적으로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개해 주실 종목 ASML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지용 부회장이 또 본사를 방문하면서 관심이 또 많아진 기업인데요. 짧게 기업 설명해 주시죠. 예, 최근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ASML 본사를 본사를, 방문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ASML 같은 경우에는 극자회선 장비, EUV 장비를 생산하는 전 세계 유일한 독점 업체로 대만 대표 반도체 기업인 뒤에서 설명드릴 TSMC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등 세계 선두권 반도체 제조사들이 앞다퉈 ASML의 장비를 받고자 하고 있고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4차 산업 발전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번에 또 ASML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발표됨에 따라서 오늘 실적 내용 또한
또한 한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노광 공정에 특화된 기업 ASML에 대한 소개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EUV 장비라고 하면은 반도체 칩 공정 과정에서 효율화를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가진 장비입니다. 그래서 뭐 EUV 기계 한 대당 가격은 1,500억 원에서 2천억 원 사이에 상당히 고가 제품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 글로벌 대표 반도체 기업들인 뭐 TSMC 그리고 삼성전자 등이 주요 고객사로 동사 EUV 제품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 EUV 사용에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뭐 메모리 업종 또한 뭐 대표 메모리 관련 기업들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뭐 메모리용 노광 장비 시설 투자 계획을 최근에 밝히면서 EUV 장비 수요 증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해서 이번 3분기에도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EUV 판매가 역대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출액을 46.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 39% 성장을 했고요. 네. 전분기 대비는 26% 성장을 했습니다. EUV 판매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분기에만 총 14대의 EUV 장비를 판매에 성공을 하면서 총 23.9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EUV 판매에서만 올렸습니다. 저번 주에 나왔던 내용이죠. 뭐 이재용 부회장이 고위급 경영진과 네네. ASML 본사를 방문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면서 아무래도 ASML이 EUV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인지라 방문해서 주문 수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또한 TSMC를 따라잡겠다라는 목표로 이번 ASML 방문에 목적을 두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최근 반도체 제조 쪽에서 뭐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고 오히려 이는 뭐 반도체 극자외선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ASML에는 정말 큰 수혜를 가져다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SML 지금 EUV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유일의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노광 장비 시설 투자를 예고하면서 역시나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투자 포인트로 잡아서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예, 잔존가치 모델상 ASM의 상승 여력을 분석을 해봤더니 예상하로 27.5%,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을 했을 때 현주가 대비 57.6%로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저희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잠잠해지기 시작한다면 뭐 클라우드 아니면 AI, IoT, 5G 등 4차 산업 발전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뭐 반도체 장비 그중에서도 EUV 글로벌 독점 기업인 ASML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코로나 이후 이제 4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같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 만큼 또 관심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SML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그럼 세 번째 기업 설명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세 번째 기업은 저번에 한번 대만 기업들을 소개드릴 때 네. 대만의 대표 파운드리 기업, 글로벌 대표 파운드리 기업 TSMC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SMC 경우는 대만 가권지수 내 전체 중에 20% 이상의 시가총액 비중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 시가총액 1위를 계속해서 하면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오늘 3분기 실적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얘기를 해주셨는데 TSMC 3분기 실적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됐지만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도 그 점을 상당히 의아하게 봤었는데 네. 정말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모습보다는 실적 발표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우선 3분기 매출액은 121.4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작년 3분기 대비해서 29.2% 그리고 올해 2분기 대비해서는 16.9%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뭐 컴퓨터나 노트북, 태블릿에 들어가는 고성능 컴퓨팅 부문의 매출액 성장률이 전분기 네. 대비해서 25% 증가를 하면서 실적 성장에 크게 기여를 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주요 사업부인 스마트폰 부문 매출액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2% 수준만 성장을 했는데 그쳤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 중에 정말로 뭐 주가 하락을 유발할 만한 부정적인 내용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에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뭐 약보합세 아니면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때까지의 주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일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차익 실현 매물보다는 최근 뭐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뭐 네. 중국이 대만을 대상으로 군사훈련을 계속한다던가 음. 아니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무기를 계속해서 수입을 받겠다라고 이런 내용들이 네, 나오고 네. 있으면서 현재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대만을 둘러싸고도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대만 투자를 진행을 할 때 주요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영향들이 대만 기업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TSMC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뭐 TSMC의 중국향 매출 비중이 당연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네. 몇 달 전에 뭐 애플이 인텔과의 관계를 청산을 하고 자체적인 반도체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TSMC가 애플의 AP 칩 위탁 생산을 막기로 결정이 되면서 중국향 실적이 감소되는 것을 음. 상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애플 있고요. 수혜를 좀 받아가는군요. 예, 애플 수혜도 받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5G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대표 팹리스 기업인 퀄컴 같은 네. 경우에는 예전에는 TSMC에 가장 많은 파운드리 수주를 줬었는데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의존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향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TSMC로 다시 그 수주를 돌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는 있는데 결국 주요한 것은 TSMC의 생산 능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외에 뭐 TSMC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컴퓨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이후에 증가하고 있는 노트북 및 의료기기용 칩 수요 증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올해와 내년 TSMC 실적 성장 그리고 이를 기반한 기업의 대내외적 성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애플과 퀄컴 등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가 또 적용이 되면서 긍정적인 전망 포인트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분기 실적은 이렇게 주가에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 향후 실적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TSMC의 올해 실적 전망을 보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반도체 수요 증가를 기반을 해서 올해 및 내년 실적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반도체 칩 중에서는 7나노미터 매출이 약 32.3% 수준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네. 이외에 뭐 다양한 칩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 대비해서 20%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점은 고무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올해 이제 실적 성장 계속해서 이뤄가고 있고요. 내년도 실적 성장세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 유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잔존가치 모델상 TSMC의 상승 여력은 예상하루 26.9%,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29.5%, 30% 수준의 상승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유난히 다른 국가들보다 또 배당 수익률이 높은 국가, 대만의 시가총액 1위 기업, 네. 글로벌 대표 파운드리 기업 이렇게 봤을 때 TSMC의 매력도는 더 이상 강조할 부분이 없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향후에 뭐 5G나 아니면 4차 산업 성장이 지속되고 이에 따른 또 반도체 수요 증가 또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TSMC의 성장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만의 시가총액 1위 기업 TSMC에 대한 설명까지 투자 포인트 잡아봤습니다.